실험 1의 하선부의 화합물 1 전략을 써서 실험 2의 하선부 2의 조작을 해서 얻어지는 화합물 C의 질량이 얼마냐. 아, 이거 다 지워놨더니 뭐 찾기도 힘드네. 그지? 그러니까 실험 1에서 화합물 완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거지.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뀌었고, 나머지가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략을 실험이 하선부 2에 의해서 조작을 하고, 그때 얻어진 화합물 C를 하선부 2에 의해서 얻어진 거 뭐냐면, 실험 2에서 보면 화합물 B가 있었는데 A하고 방향적 화합물 A하고 B가 1대1로 얻어졌대. 이게 뭐였지? 요런 녀석하고 요런 녀석이었나? 그죠? 요게 이제 1대1로 얻어졌대요. 1대1로 반반. 그래가지고 이제 요 녀석에서 B에다가 요거였죠. 여기가 B에다가 여기 B였는데 요거를 블라블라 해가지고 요걸 만들었지. 그래서 화합물 C가 요거지. 요거 맞지? 요건데 봐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 얘가 전체가 요만큼 있었는데 요놈이 일로 도망가 버렸어. 이렇게 도망가 버렸대. 일부 빠져나간 거지. 그럼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를 블라블라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모두니까 토탈이라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간 놈이 x야. 그러면 여기는 토탈 마이너스 x고, 토탈 마이너스 x 중에 얘가 1대1로 갔으니까 요게 몇 분의 1? 2분의 1만 요 C가 만들어졌거든요. 됐나요? 전체가 있었는데 빠져나간 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가 있었는데 나머지가 두 가지 물질이 생기면서 전체의 절반만 C가 된 거야. 아웃라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알고 뭐 전체량 알 수 있으면 뭐 이런 것도 알고 해서 어떻게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 정보가 뭐 져 있냐면 전체가 34.6L고 0도씨 1기압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33.6L가 있었고 0도씨 1기압이야.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22.4L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보자.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거 딱 얼마야? 1.5네. 토탈이 1.5. 토탈이 1.5인데 그러면 얘가 몇 몰이나 생길지 이런 거 알려면 이걸 알아야겠네. 이걸 얼마나 도망가 버리면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봤더니 요 녀석이 은이 54g이 생겼대. 얘가 되고 얘가 여기로 갔을 텐데 얘랑 은이 반응해가지고
은이 몇 그램 생겼냐면 54g 생겼대. 야, 질량 비워줬으니까 은의 원자량 알면 몰수 알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은의 원자량을 앞에 찾아보니까 다행히 얘가 아이고 은이 104네 104. 은이 아이고 은차게 108이네 108. 아유 108. 108. 108이니까 딱 하니까 2분의 1이네 2분의 1. 자, 은이 2분의 1로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얘는 봐봐. CH3C 이거 꼭 기억해. 얘가 어쨌거나 은거울 반응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얘가 산화해서 은을 환원시켜 주잖아. 은이온을 환원을 시켜줘. 그럼 얘가 환원제인데 얘가 산화시키고 나면 얘는 식초가 돼야지. 알데히드가 산화되면 뭐가 된다? 식초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 요거 탄소하고 탄소 붙었는데 이거 잘라버리고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 해야 되겠지. 그죠? 됐나요? 그런데 이걸 잘라봐. 여기 딱 잘랐어.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3이죠. 잠깐만. 요 녀석의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이 됐다는 말은 혼자서 전자를 몇 개 준다? 2개 준다 이런 뜻이네. 맞나요? 이걸 알아내야 돼. 이걸 알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누가 전자를 몇 개 줬고 누가 전자를 얼마나 받을. 그럼 봐봐. 은은 혼자서 전자를 한 개만. 그런데 CH3COO CHO는 얘가 한 분자가 산으로 될 때 CH3COOH가 될 때 전자를 몇 개나 줄 수 있냐면 2개나 줄 수 있어. 여기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이 잘 못 써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몰이면 얘 2몰을 환원시킬 수 있어. 맞아? 맞죠? 다시 한번 합니다. 얘가 1몰이면 얘를 몇 몰? 2몰을 환원시킬 수 있어. 그럼 얘가 1몰이면 얘는 몇 몰만 필요한 거야? 0.5 절반만 필요하네.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은이 2분의 1몰 환원됐으니까 은이 2분의 1몰. 야, 얘가 2분의 1몰이 환원됐어. 그러면 얘는 혼자서 전자를 2개나 줄 수 있으니까 얘는 몇 분의 1몰만 필요하다? 4분의 1몰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4분의 1몰이 전자를 혼자서 2개씩 주니까 다운이 돼서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몇 몰이면 된다? 얘가 4분의 1, 0.25몰이면 돼. 그죠? 얘가 0.25몰 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전체가 얼마였어? 여기 요놈이 블라블라 해서 계산해보니까 1.5몰이잖아. 22.5로 하니까 1.5리터. 1.5몰. 얘 계산하니까 얼마? 얘 계산하니까 0.25야. 0.25.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1.25 곱하기 2분의 1몰이 필요하다. 2분의 1몰. 그지? 그러면 어쨌든 요쪽으로 가버린 거는 이렇게 빼서 어쨌든 요쪽으로 온 거야. 요쪽으로. 그 다음에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간 놈하고 이쪽으로 간 놈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1.25에 2분의 1 절반은 이쪽으로 갔고 절반은 이쪽으로 갔는데 하나 더 계산해야 될 게 얘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바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몇 개가 요거 3개가 있어야 요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양은 요거의 몇 분의 1이야? 요거의 양은 요거의 3분의 1. 요거 3개라야 이거 하나 생기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것도 3분의 1 하자. 봐봐. 우리가 아세틸렌 이거를 구했어. 뭐? 여기 요렇게 가서 알데히드로 된 놈, 알데히드로 된 요거 빼고 전체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1.25야. 근데 절반은 1로 가고 절반은 1로 가니까 그걸 2분의 1 했는데 이때 벤젠고리가 돼야 되니까 이놈이 벤젠고리가 돼야 되니까 이거 3개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3개, 요 벤젠고리의 3분의 1 요렇게 해야지 요런 벤젠고리가 생길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 이제 몰수는 다 계산했어. 이 녀석의 몰수가 3분의 1 곱하기 1.25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 몰수는 알았으니까 요거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요거 78에서 요거 그냥 다 더하면 78 되는 거 알아야 돼. 78인데 여기하고 여기 수소가 2개 빠졌으니까 76. OH가 17. 요거 NH3가 얼마? 14에다가 이거 16. 요게 33. 109 정도 돼. 109점. 그러니까 요 분자량에다가 109 이렇게 보하면 질량으로 환산이 되죠. 질량. 묻는 게 뭐냐면 C의 질량이야. 질량. 그래서 대강 계산해 보면 요게 한 뭡니까? 요게 109. 요게 6이지. 6이 12. 이렇게 할까? 여기 6이니까 6이 12. 0.6 조금 넘나? 그거랑 하면 60 정도 되나? 어떻게 된 거야? 3분의 1 곱하기 1.2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9. 이게 60이고 여기 한 130 정도로 치면 130 나누기 6, 12, 12, 한 22 정도? 약 22 정도 뭐 이런 식 돼야 돼요. 제가 계산 다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단계가 너무 여러 개고 실험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이게 막 어디가 어디인지 잘 헷갈려. 그치?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37번 볼까요? 실험 1 이하 페놀의 합성법에 관한 기술 A부터 D까지 옳고 그름해라. 벤젠 술폰산 나트륨을 벤젠 아르카리 융해해서 생성물에 산을 넣는다. 페놀. 이게 요 얘기네. 벤젠 술폰산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게 고체란 말이야. 왜 고체야? NaOH도 고체야. 그래서 막 열을 가해가지고 용융을 시켜. 그러면 요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 뭐 탄산 같은 거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페놀이 되겠죠. 생성물에 산을 가한다. 탄산을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 B.
톨루엔을 과망간산 칼륨 수용액을 가해서 가열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요 녀석을 요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과망간산 칼륨을 넣으면 뭐 됩니까? 벤조산이 되지 여기에. 그죠? 아 이건 아니네. 우리 다 알아 이런 거. C 아닐린에다가 아닐린에 아질산 나트륨과 염산을 작용을 해서 가온 식탁가라 물도 반응을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아질산 나트륨 요거 2야 2 염산 넣고 온도를 4도씨 정도로 유지를 하면 이때 요게 만들어지죠. 요게 만들어져. 근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부서져 버린단 말이야. 부서져서 페놀이 되면서 이거 질소 나오고, 그지? 남는 뭐 HCl도 나오지, HCl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얘기니까 다시 보면 아닐린에 아질산 나트륨과 염산을 넣어서 작용을 하고 온도를 차갑게 하면 온도를 4도씨로 유지하면 어떻게? 얘에서 머무르는데 이 수용액이 그런데 이게 뜨끈뜨끈해지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이렇게 와버린다고. 이렇게. 그죠? 그런 얘기야. 맞는 얘기네. D. 클로로벤젠을 고압으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을 시키면 생긴다. 클로로벤젠 이거 뭐지? 갑자기 뭐 염화벤젠입니다. 여기에다가 Cl2를 치환시키면 HCl이 되고, 그러면 이제 H하고 Cl이 되면 Cl 하나가 여기 붙겠죠. 이게 클로로벤젠이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뭐 고온고압으로 이산화탄소 넣어주면, 그지? 아니다. 고온고압으로 이산화탄소 넣어주면,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넣나? 아니다. 이거 수산화나트륨. 아쿠아. 이건 아쿠아야. 열을 가하니. 그래서 이 녀석을 고온고압으로 넣어주면 요 놈이 생기지. 여기에다 산을 넣어주면 뭐가 생겨? 페놀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흐름도대로의 얘기야 그냥. 그죠? 그래서 클로로벤젠을 고온고압하여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나트륨 페록시드가 만들어지고, 나트륨 페록시드에 뭐 산을 가하면 당연히 이때 산은 뭐 그냥 이산화탄소 막 집어넣으면 돼, 그지? 그럼 페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흐름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아무리 그냥 기출문제 빨리 풀어서 답을 맞추고 싶어도 외울 걸 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 풀리겠어. 설명 들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적어도 여러분 탄소화물을 어떻게든 나 가서 맞출 거야. 그러면 시험장 가기 전까지 꼭 적어도 있잖아. 요 앞뒷장 요 두 개는 외워라 양심상.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학계열에 정말 최고급의 인력이 되고자 꿈꾸면서 우리 일본으로 갈 건데 그 흐름도 맞아 안 해오면 정말 양심에 털난 거라고. 자, 킹키는 어떤가? 잠깐 우리 한 10분 남았는데 킹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 꼭 복습해. 왜냐면 세 개 내용 다 읽어도 어떤 문제, 어떤 부분이 시험이 나오는지 잘 감이 안 잡히잖아. 그러면 요게 어디 책에 어디 있지? 못 찾으면 선생님한테 와.
그러면 여러분 앞뒷장하고 탄수화물은 그 다음에 색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거 좀 보고 그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흰개 문제 잠깐 볼까요? 1번은 원소의 단체 뭔 말인지 알아야죠? H2, I2, N2, O2 이런 거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야. 그죠? 이게 단체야.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것도 단체죠. 철, 금, 은 이것도 단체죠. 그래서 다음 중에 관로에 넣어라. 가장 적절한 거 각각 해답군에 넣어라. 골라 넣어라. 해답란에는 해답란에 막하수단 같은 것은 난도 에란데 요이 아마 여러분 꼭 이거 잘 해석해서 문제 봐놔야 돼. 반복해서 넣어도 좋고 이런 뜻이죠. 어떤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기 중에 한 번 쓰고 나면 다시는 이거 쓰지 마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써도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쓰고 나면 버려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꼭 잘 읽어야 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더 쉬운 거야. 왜? 내 아는 거 싹싹 쓰고 나면 나머지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인의 단체에 대한, 1번은 인에 관한 거로구나. 선생님 아직 안 풀고 그냥 넘어갈게. 2번 가볼까? 뭐 문제? 구리는 공기 중에서 블라블라블라. 그치? 그 다음에 뭐 밑에 보니까 무슨 황산구리 무수물 이런 거 나왔어. 칠수계에서까지 점점. 그치? 그냥 문제 풀면서 책 찾아보고 다시 문제 막 외우고 이러면 나왔던 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 점점 하다 보면 나 풀었던 문제만 정확히 외워도 절반은 맞추겠다. 나중에 보면 문제 계속 풀잖아. 문제만 풀어도 70, 80% 맞추겠다. 이런 문제들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숙제야. 블라블라블라 해서 막 한번 가보고 2번 문제는 뭔가 한번 보자. 2번 문제. 이것도 좀 보지 않았어? 열과 용액의 성질에 관한 다음 문장 읽고 괄호 안에 넣어라. 적절한 해답 골라라. 기체 정수가 나와 있고요. 원자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상 기체로 하겠대. 기체는 증기압의 영향은 개무시하자. 증기압이 커져서 어떻게 한다. 비커에다가 물 넣고 뭘 녹여서 온도가 여러분 이거는 다 이제 다 했지. 실험하는데 비커에다가 넣으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실험 끝나는 데가 여기야. 일단은 발열 반응이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온도 어떻게 찾아야 돼? 온도 변화량을 할 때 요거 하면 안 돼. 요거 하면 왜냐면 비커라서 그래. 비커는 어때? 여기에 우리가 열을 넣어주면 여기 들어간 놈이 나가버린다고. 그죠? 오케이?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실험이 끝나니까 열이 더 이상 여기서 열이 생기진 않고 나가는 놈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가니까 만약에 하나도 처음부터 안 나갔다면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야? 밖으로 나가서 그렇단 말이야. 나가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보온이 잘 돼서 열이 안 나가게 실험했다면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요걸 해야지 된다. 여러분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잘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Q는 CM 델타 T 절대 잊어보면 안 돼. CM 델타 T 요거 온도야. 온도 변화 얼마나 변했냐. 온도 변화 질량 요거 뭐야? 비열. 이거 꼭 준다고 비열.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꼭 주의할 거 뭐? 가끔 있잖아. 이런 학생들도 있어. 여기 온도 변화인데 여러분 도시로 주어진 얘기고 켈빈으로 막 주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온도 변화기 때문에 얘가 30도씨 변하면 절대 온도도 몇 도씨 변하게 돼 있어? 30도씨 변하게 돼 있어. 30개 변하게 돼 있어. 30켈빈. 알겠지? 그러니까 요 열량 계산. 여러분 기체 PV는 NRT 할 때는 반드시 섭씨 온도를 뭐로 고쳐야 돼? 절대 온도로 고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온도는 온도 변화량이 중요하단 말이야. 30도 변했냐? 50도 변했냐? 30도씨 변하면 켈빈으로도 몇 켈빈 변하는 거야? 30켈빈 변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단위가 켈빈으로 주어졌다고 쫄지 말고 도시로 주어졌다고 쫄지 말라고 여기는. 구별돼? 기체하고 요거하고 기체일 때는 꼭 도시를 뭐로 고쳐? PV는 NRT를 쓸 때는 절대 온도로 고치는데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또는 뭐 반응열 이런 거 계산할 때 온도 변화는 켈빈으로 쓰든 도시로 쓰든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고 어쨌든 여기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PdelV라는 게 있어요. 이게 PT가 만만치 않은 대학이라는 증거야. 뭐냐면 다른 대학에서는 이거를 하나도 시험을 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PV는 NRT잖아. PV는 NRT인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액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뚜껑을 하나 덮어놨는데 이런 뚜껑이 있었어. 뚜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체가 발생하니까 보글보글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기압이 1기압인데 여러분이 요게 발생해서 요렇게 돼서 기체가 요렇게 있단 말이야. 기체가 가스가 요렇게 있단 말이야. 봐봐. 요렇게 있을 때하고 대기압이 1기압이 있을 때하고 여러분이 요렇게 해서 액체가 있고 여기가 진공이야. 진공이면 압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때 여기서 기체가 발생해서 얘가 요렇게 나갈 때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누가 더 힘들어? 얘가 힘들단 말이야. 막 뭐 앞에 1기압을 막 이겨가면서 진짜 뭐 밀릴 것 같아 이러면서 가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부피 팽창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값을 계산하는 게 이거야. P 델타 V는 NR 기체의 몰수가 변하지 않으면 뭐만 변할까? 온도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 주어지면 여러분이 야 부피가 이만큼 늘어날 때 에너지가 얼마큼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압력도 부피 변화도 안 주고 뭐 일정량의 기체를 넣어가지고 뭐 1몰을 넣었다. 1몰 곱하기 그 다음에 기체 정수 R 8.31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온도를 20도씩 변했다 그러면 요만큼의 뭐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계산된 게 30이라고 쳐봐. 내가 열을 100을 냈는데 30은 있지? 30은 어디다 써버렸어? 팽창하는 데 쓰고 나머지 70만 뭐 온도를 높이는 데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문제를 읽어주시고요. 3번 가보죠. 3번. 단백질에 관한 뭐 얘기가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에 관한 다음 중에 그래서 골라라. 단백질은 천연에 존재하는 고분자로서 약 20종류의 뭐뭐를 주 구성 요소로 한다. 단백질은 뭐로 만든다? 아미노산으로 만든다. 뭐 이런 거잖아. 종류가 몇 개다? 20개다. 20개 중에 하나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못 만든다. 걔가 누구야? 글리신. 나머지 19개는 뭐 다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는다. 뭐 이런 거 등등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형상수식 또 반응 속도에 관한 거 10주고, 야 이거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 푸나. 그래서 PP도 굉장히 문제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하나 잘 해서 풀고 나면 여러분 실력이 또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4번 한번 보자. 유기화합물 큰 4번 제일 뒤에 있는 거 요거만 잠깐 읽고 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 문장 38까지 적절한 거 집어넣어라. 근데 보니까 프로페인, 이게 프로판이야. 또 영어로 써졌다고 쫄지 말고, 그 다음에 프로펜, 이거 뭐야? 이중결합 하나 있는 거, 그치? 그 다음에 프로핀, 이거 뭐야? 프로핀, 탄소 3개에다가 3중결합 하나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런 거. 부테인, 부탄이지. 그 다음에 트랜스, 이거 트랜스, 부탄. 자, 트랜스 2 부탄은 뭐야? 2는 뭐야? 이중결합이 어디 있다? 부텐에 이중결합이 두 번째 탄소, 세 번째 탄소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근데 2, 3 다 안 쓰고 2만 써. 왜? 3 안 써도 2와 3이 결합함을 알아. 선생님 그러면 1하고 2 붙으면 1만 쓰는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탄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번호를 1, 2, 3, 4, 5, 6 이렇게도 할 수도 1, 2, 3, 4, 5, 6 그러면 요거는 2, 3에 붙은 거고 이렇게 버리면 4, 5잖아. 그럼 이걸 버려야 돼. 작은 번호를 쓰고 두 개 중에 하나만 2번부터 시작한다. 이것만 알면 무조건 이거 뭐야? 투10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있잖아. 1, 2에 돼 있잖아. 1하고 2. 1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1 큰 숫자에 붙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트란스시스가 생기는구나. 기하 이성질체. 시스 부텐. 펜테인. 이거 뭐야? 다섯 개짜리. 포하고. 시클로헥센. 사이클로헥산은 아는데 헥센이래. 시클로헥산 센이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벤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영어로 써져 있다고 쫄지 말아라. 읽어보니까 다 알겠지, 그지? 우리가 알칸, 알켄, 알킨 이거 할 때 썼던 영어가 바로 이런 놈이었구나. 바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본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내 토종이 많지 않아요. 이제 점점 미국도 미국 유학하고 막 이래서 이제 점점 영어로 된 원서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약간 그래도 이 정도 영화는 못 쫄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다음 시간에 이거 풀도록 합시다. 꼭 복습해. 알았지?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한 문제를 여러 번 끈기 있게 잘 복습하고 나면
책에 어떤 내용을 내가 머리에 놓고 가야 시험장에서 힘을 쓸지 느껴진다고. 아마 조바심 내지 말고 꼭 복습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